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들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고 좋은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저 역시도 최근에 3월 달쯤에 제가 이제 이 파크 경제 TV에 런칭을 했고요. 이 지금 제가 해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고요. 뭐 차트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월봉 차트 5일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얘기를 드리면은 뭐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수의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렇게 가로로 가는 이 선, 이 선만 좀 보시면 된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기는 이제 선이 가로로 좀 가고 있고 이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란색, 빨간색을 파란색은 하락한 거고 빨간색은 상승했다라고 그냥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 빨간색 선 위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이제 이 캔들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 빨간색 이 캔들들이 선의 위쪽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이 파란색들 하락이죠. 파란색들이고 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뭔가 하락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빨간색 선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을 상당히 강력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제 과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한창 폭락을 했던 그러한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저가는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이 봉을 보면 이 봉만 해도 마이너스 12.97,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아래까지 이 꼬리까지 포함을 하면은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엄청난 한 달 동안 이제 엄청난 폭락을 겪은 거죠. 이렇게 엄청난 폭락이 있은 후에 오른쪽 캔들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이 빨간색 선의 밑에 있긴 합니다. 밑에 있긴 하는데 자, 그 다음 캔들을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을 위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빨간색 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몇 개월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거의 14개월, 1년 넘게 상승만 하는 큰 상승장이 펼쳐졌고요. 그것을 이제 포인트, 퍼센트 정도로 볼까요? 퍼센트로 보시면 저가 대비해서 올라온 게 128%,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아니라 그 현물이 아니라 종합 지수가 100%가 상승했다는 것은 다른 개별 종목들은 뭐 200%, 300% 상승한 것도 정말 많았을 어떤 그러한 대형 상승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뭐 부동산도 상당히 좋았지만 주식 이쪽도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주식을 좀 하고 개인의 어떤 예탁금, 예수금 이렇게 주식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역대 최고였고 이러한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계속해서 장식해 왔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은 호재들, 좋은 뉴스들이 많이 터져 나올 때는 네, 조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이제 이 밑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이 캔들은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데 거래량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위치,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서 이렇게 봤다고 치면은 와, 이거 정말 이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3,3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뭐 3,500포인트, 4,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6월 달이고요. 거래량만 보셔도 가장 최대의 어떤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조금 애매해졌죠. 이 파란색 파랗게 겁에 질리더니 이 빨간색 선을 살짝 터치해 줍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중간에 다시 상승을 해서 이 십자가 형태, 이렇게 더하기 형태를 뭐 도치 캔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치 캔들은 다른 캔들에 비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 도치 캔들을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을 하는 어떤 고점 부분, 상승하는 윗꼭대기 부분에서 이 도치 캔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도치 캔들은 상승과 하락 혹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 캔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부근에서 도치 캔들이 나왔다. 상승하는 부근에서 뭔가 위아래가 이렇게 팽팽한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위아래가 팽팽한 게 아니라 하락의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상태, 즉 상승이 유리한 상태에서 싸웠는데도 팽팽한 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유리한 사람보다 불리한 상태의 사람이 힘이 더 센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러한 도치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락하는 매도의 힘이 더 셌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고점에서 도치 캔들이 나오면은 좋습니다. 수익 실현 하시는 게. 그래서 추세의 전환 신호로 쓰입니다.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꼭 월봉 차트를 보고 지금 뭐 코스피가 이런 뭐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개별 차트에도 여러분들 적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뿐만 아니라 주봉 그리고 일봉에까지 이거를 대입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그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지금 그러면은 어 캔들, 차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HTS,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뭐 증권사, 이렇게 핸드폰 어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켜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 어떤 게 나올 거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어, 이런 식으로 줄도목 좀 많고 빨간색 뭐 이렇게 진한 것도 있고 녹색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선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국내 주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SK 하이닉스란 종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차트거든요.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뭐 종가 단순 이렇게 써 있고 뭐 5, 20, 60, 12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이제 뭐 물론 이제 외운다라는 게 좀 의미가 없긴 한데, 좀 단기로 보겠다. 단기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일봉상 뭐 5일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 5일선이라고 하면은 이 종가 단순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색깔이 혹시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위쪽에 있는 거를 꼭 보셔서 내 5일선이 어떤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이니까 이 5일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5일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다가 5일선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조금 하락을 하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5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사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또 빠지면 하락하고, 올라서면 상승하고, 이렇게 깊게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음봉, 큰 음봉으로 떨어지면 또 하락을 하고, 다시 여기서 빨간색 캔들이, 그러니까 양봉으로 딱 5일선을 올라서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전저점, 아니 전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빨간색 선 위쪽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조금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모습,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일선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길게 보고,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좀 공교롭게도 5일선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형주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할 때는 5일선도 좋지만 21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매매 할 때는 21선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계속해서 뭐 주봉이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산 다음에 아까 21선이 상당히 그 신뢰도가 높다고 했죠. 그래서 월봉상은 제가 아까 5일선 설명해 드렸지만 주봉상 21선을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뭐 5일선이다, 21선이다 이런 것들. 자, 일봉상 5일선, 21선이 있을 수 있고 주봉상도 5일선, 21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봉상 5일선은 5주선이 될 거고 21선은 20주선이 되겠죠. 그다음에 월봉상 5일선 이런 것들은 5달의 캔들의 평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봉은 5일선이라고 해도, 자 정리하면 월봉은 5일선이라고 해도 5달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주봉상 5일선 역시 일봉상 5일선이랑 비교했을 때 5주 정도기 때문에 뭐 중기 투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일봉상 내가 조금 좀 빠르게 단기로 치고 빠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5일선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많이 보는 선들은 또 일봉상 21선이라고 해서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거는 우량주,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뭐 이러한 LG 에너지 솔루션 등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21선 정도가 좀 적당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떤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뭐 유튜브나 여러 강의들을 보면은 이 선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이 차트에다가 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뭐 많은 연구를 하고 뭐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하고 방법을 개발하고 그분들만의 뭐 비법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심플한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또 그거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의도치 않았지만 간단하게 어떤 캔들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의도치 않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대응하는 어떤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종목이나 어떤 시장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게 되는 날은 목요일이고요. 그죠? 목요일 새벽이죠. 6시. 목요일 새벽인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하는 거는 최대한 최신의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전날 방송을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고요. 수요일 오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침에 이제 러시아와 뭐 이렇게 미사일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일 뭐 PPI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PPI 지수가 이제 나와서 굉장히 미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뭐 속보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목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장이 시작돼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매일매일 해드리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 갖고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아래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하고 옆에 QR 코드 있잖아요. 그 QR 코드를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여셔갖고 이렇게 비추시면은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은 뭐 이제 뭐 URL 누르는 게 나올 거예요. 거기 눌러보세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누른다고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핸드폰에 뭐 왔는데 덜컥 누르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TV 방송 나오는 팍스 경제 TV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전혀 뭐 그런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앞으로 나중에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바로 QR 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비밀번호는 3000입니다. 3000포인트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3000 입장 코드를 이제 설정해 놨으니까요. 그 입장 코드를 3000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안내해 드릴 테니까 안내 받고 조금 있다가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도록 해 볼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잘 조심히 들어오고 계신가요? 자,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조심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 들어가지 마시고 꼭 저희 주식 신호등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주간 증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상승이 베어마켓 랠리인가 아니면 정말 추세를 돌려서 추세적 상승으로 돌아섰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추세적 상승이라면 여러분들의 자금을 이제 좀 끌어 모아서 이제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요.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우리가 도망칠 수 있게 언제라도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가 무엇인지부터 제가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베어마켓 랠리란 주식시장에서 약세장,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락장을 뜻하는 베어마켓과 반등 또는 회복을 의미하는 랠리가 합해져서 주식시장에서 약세장이 장기간, 그러니까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업종 코스피 이렇게 이제 약세장, 지금 이게 일봉상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면은 이 정도보다는 뭐 여기도 볼 수 있겠죠.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여기 상승하는 이런 부분 제가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네, 뭐 짧게 보면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횡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뭐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죠.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뭐 길게 보면 20%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16%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상 15%를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 이 돌파한 상태에서 과연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면 이거를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 있는가? 더 이상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고 추세적인 상승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기로에 조금 놓여 있는 그러한 횡보다. 여기서 쭉쭉 상승을 또 해주지는 못하죠. 여기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16% 정도 지수가 상승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요즘 해드리고 있냐면
제가 계속 이제 준비한 내용 말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자꾸 생각이 나갖고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일봉상 5일선을 일단은 가장 단기적으로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녹색 선을 한번 봐주세요. 녹색 선. 녹색 선을 보시면 이 하락장에서, 약세장에서 한 번도 이 녹색 선을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여기도 지난 7월, 8월 이때도 베어마켓 랠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때도 저점 대비해서 보시면 대략 한 11, 12% 정도 상승하는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어마켓 랠리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하락을 더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승을 보면은 이 녹색 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약세장 내내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녹색 선은 121선인데 어쨌든 이 121선을 돌파를 못했고, 여기서도 못했는데 돌파를 했다. 이 점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지난 고점 있죠.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제가 가로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 2500 약 한 50 정도거든요. 전 고점이, 지난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이. 그러면 이 2550선에서 이 2550선을 돌파한다. 돌파하면은 고점을 높이는 거를 이제 멈추는 거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살짝씩 뭐 이렇게 이걸 고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고점이라고 하기 애매한데 계속 이제 터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몇 프로 횡보하는 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이렇게 아래서부터 지금 현재 16% 정도 올라온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2550포인트까지도 넘어선다. 참고로 2550포인트라고 하면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뉴스 시황 공부하다가 이렇게 코스피 차트 보면서 또 얘기 나누고 하니까 굉장히 또 제가 처음에 여기 그 박스넷 TV 들어왔을 때 3월 달 들어왔을 때 그때 종목 100% 200% 가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때도 좀 생각이 나고. 자, 아무튼 지금부터 약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 2%, 2.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한 2.5%네요. 자, 지금부터 코스피가 2.5%만 더 상승해 줘도 지난 고점을 터치하게 됩니다. 돌파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터치하게 되니까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러한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대응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지금 이 121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 위에 계속 있고, 자, 그리고 이평선들이 뭐 11선도 있고 21선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코스피의 21선입니다. 그래서 21선도 보시고 그 다음에 121선도 보시고 해서 만약에 제가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5일선을 아까 위쪽으로 뚫는 거 말고 만약에 아래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일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온다. 그런데 이 121선까지도 아래로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추이를 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21선을 마지노선으로 잡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는 5일선,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유의미한 녹색선 121선을 돌파했다고 했잖아요. 이 돌파한 부분들을 다시 꺾여서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 많은 분들의 많은 분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1선까지 이 녹색선을 아래로 다시 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번 랠리가 좀 종료되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이니까 이 아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노선을 21선으로 잡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사실 21선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21선 정도에서 예, 잘 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봉상은 역시 5일선입니다. 월봉상은 5일선이고, 이 월봉상 5일선이 지금 현재 2370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마이너스 4%니까 꽤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면 현재가 대비해서 4%니까 대략 자 한번 볼게요. 2400포인트니까 이 121선을 깨고 떨어져야 5월 이동평균선상 이제 5일선을 아래로 찍고 떨어지겠네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일봉상 보시는 것도 좋고, 월봉만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둘 다 좀 종합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이번 랠리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주식 신호등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약 200여 명의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꼭 들어오셔갖고 이런 얘기들, 제가 이제 드리는 시황 그리고 대응 방법들 받아보셔갖고, 이렇게 좀 어렵고 또 좀 이제 변동성이 심한 이러한 시장을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오픈 채팅방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여러분들 뭐 차 한 잔, 뭐 커피 한 잔, 물 한 잔 이렇게 쉬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오고 계시죠? 잠시 후에 한 9시 정도에 제가 인사를 드릴 거고요. 제가 최근에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고 매매를 거의 중단한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상승장에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좀 못 드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혹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9시 땡 했을 때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 1시간 정도 좀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10시쯤에 제가 시황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 마감쯤 됐을 때 마감 시황 이렇게 좀 하루에 2번 정도 여러분들께 좀 큰 틀의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한창 매매를 이제 지속하고 공부를 많이 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드렸는데, 그게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만약에 이런 성향이 좀 맞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메시지가 오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게 좀 안 맞고,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어떤 시황을 나누고 이러한 좀 방이 괜찮다라는 좀 여러분들께 맞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들어오시면은 아마 좀 뭐 조용하게 좋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준비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베어마켓 랠리 계속 얘기를 해야죠. 제가 이제 아까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했는데, 20%까지 가면은 이제 조금 많이 오른 거죠. 베어마켓 랠리하고 좀 하기 애매해서.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인 15% 정도를 통상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약세장이 지속이 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혹은 주식시장의 정부 정책과 같은 일시적인 호재, 뭐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뭐 어떤 얘기를 좀 좋은 얘기가 나온다거나, 과거에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뭐 아주 과거는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과거에 이제 7월달, 8월달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을 때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통상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15% 정도 하겠습니다. 상승할 때 베어마켓 랠리로 판단을 합니다. 며칠에서 수개월까지도 지속이 되나,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은 길지 않은 편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간이 9월 30일이니까 10월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시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포지션에서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보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해외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이 요즘 좀 되게 굉장히 뜨겁잖아요. 핫하고 나스닥을 보시면 최근에 뭔가 좀 랠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여기를 랠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를 랠리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라고 해도 10월 13일이니까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9월 30일부터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많이 빠졌다가 뭐 이런 것들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만 보면 이게 랠리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다우는 확실하게 랠리가 맞습니다. 다우 지수는 확실하게 랠리가 맞는 게 보시면은 이제 9월 30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네 베어마켓 랠리인지 추세적인 상승인지 모를 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보시면은 저가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여기서부터 올라가 보면 되겠네요. 올라가서 35,590, 600 정도 하면은 와 17% 올랐네요. 저가 대비해서. 나스닥은 S&P 500도 한번 볼까요? S&P 500도 저가 대비해서 이 정도 3,400 이 정도에서 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3,000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3,990 13.8% 정도 상승을 했네요. 나스닥만 좀 애매하고 다우존스, S&P 500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베어마켓 랠리 제가 자, 다우지수 한번 자, 핫한 나스닥 차트 이제 핫하잖아요. 나스닥 차트가 핫한데 보시면은 여기를 저점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여기를 저점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또 않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를 보시면 9월 30일이 여기니까요.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오른 거를 대략 한번 체크를 해보면 거의 17%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17% 엄청나죠. S&P 500 같은 경우도 여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한 1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가 대비했을 때 나스닥도 네 여기를 체크해 보면 한 14% 정도 올랐네요. 여기를 체크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건 한 12%. 아무래도 이제 다른 어떤 지수들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조금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대신 네, 이때부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러한 베어마켓 랠리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아까 확인을 쭉 해봤죠. 뭐 다우지수부터 해서 나스닥이니 S&P 500이니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까지 차트를 어느 정도 확인해 봤더니 16% 코스닥 16 코스피 16% 그다음에 다우 지수는 약 한 17% 그리고 나스닥은 저점 대비해 보면 한 14% 정도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래쪽 대비해서 상승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자, 이 와중에 우리가 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체크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시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레고랜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흥국생명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사태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이 있었죠. 이 FTX는 부채만 최대 66조 원이라고 합니다. 66조 원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번 FTX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소가 연쇄 부도나는 최악의 사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 기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FTX의 붕괴가 그 파장이 어디까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채권자만 한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수억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를 투자한 뭐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 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도 여러분들 좀 보셨을 텐데 이게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계 3위 그러니까 뭐 국내로 따지면은 국내 뭐 3위 정도 되는 뭐 어느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금이 막히고 뭐 매도도 안 되고 이 자산들이 동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예를 들면 그리고 갑자기 파산을 하고 그 내가 갖고 있던 주식 예수금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큰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니까 다른 거래소는 믿을 수 있나 이런 불신도 커지면서 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 PPI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금융 그 자산들 특히 증시에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가상자산도 최근에 이제 증시와 좀 같이 연동이 됐었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반대로 갔었어요. 반대로 가서 가상자산이 오르면 증시가 떨어지고 하는 어떤 이 반대의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PPI가 발표가 되자마자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알트코인 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날에 FTX 파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승했다고 보기도 애매하죠.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코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해서 이 PPI 발표와 동시에 큰 폭의 상승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다 반납하고 아래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바이낸스 CEO, 그러니까 세계 1위 거래소이거든요. 세계 최대의 거래소가 바이낸스인데 이 바이낸스의 CEO가 FTX 사태의 영향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뭐 회복 기금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럴 거면은 FTX 사태를 조금 뭐 바이낸스 CEO가 좀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회사를 뭐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파토가 나면서 굉장히 큰 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회복 기금을 마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이 뉴스로 인해서 하락하던 그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안정감을 되찾기는 했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5년쯤 지나서 이때를 돌아보면 가상화폐 산업이 더 강해졌다고 보게 될 것이라면서 업계를 위한 회복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년이라, 야, 5년이라. 이 5년 한 치 앞도 요즘 보기 힘든 상황인데 투자자분들이 5년을 기다릴 수 있을지 버틸 수 있을지 물론 5년 후에 코인 가격이 1억이 됐다고 가정을 한들 그 5년 정도의 과정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버티고 이제 인내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죠. 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또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냐면 미국 빅테크 시대가 저무나 지난주에만 2만 명 해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해고, 감축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인원 감축에 나서면서 지난주에만 2만 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전성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나스닥이 다른 뭐 다고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오르기 어렵고 하락하면 좀 많이 하락하고 물론 최근에 이제 PPI가 이제 좋게 나오면서 7%나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래랑 위에 고점만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 같이 저와 같이 확인했다시피 다우 지수는 17% 이상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은 13에서 14%에 그치고 있다. 7%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7%나 올랐어요. 여기만 좀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금리 기조가 이제 이 그 해고와 관련한 내용을 조금 이제 같이 공부해 보면요. 저금리 기조가 이어온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조달하는 게 되게 편하고 많이 조달할 수 있잖아요. 큰 어떤 그 기회비용 없이 금리 뭐 이자 없이 그래서 이 벤처 투자자들이 실적과 크게 관계없이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빌려갖고 막 투자를 하나 봐요. 자,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특수를 등에 업었죠. 비대면 특수. 그래서 이 테크 기업들 뭐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 특수를 얻었고요. 해외에서는 뭐 많죠. 아마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몸집을 키웠고 기술주 나스닥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니까 투자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에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비용 절감 방법으로 감원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을 보시면 임직원을 10,000명이나 해고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감축이라고 해요.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은 쇼핑 대목인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해고를 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인원 감축이다. 자, 물론 이 기자분이 쇼핑 대목인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라는 거는 이제 적어 넣은 거겠죠. 근데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자, 크리스마스랑 연말 최대의 쇼핑 대목인데 인원을 감축한다. 굉장히 바쁠 텐데 인원을 감축한다. 그것은 그 정도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예측한 거겠죠. 이 아마존의 CEO 뭐 분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아마존의 CEO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해고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라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말 뭐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좀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페이스북을 많이 썼다면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도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뭘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인스타그램에서 다이렉트 메시지, DM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DM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문자 메시지를 쓰거든요. 저는 지금도 문자 메시지를 쓰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카카로 시작하는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다 넘어가서 뭐 검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글이 이제 유튜브 이제 같은 회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검색을 할 때 네이버를 안 쓴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구글도 안 쓰고요. 저는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제가 궁금한 내용을 검색을 해서 동영상으로 어떤 답변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페이스북, 메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그 메타가 역시 직원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11,000명 대량 해고했고요. 저커버그는 CEO는 과잉 고용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거의 삭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 설립 18년 역사상 처음이자 미 빅테크 기업을 통틀어서도 올해의
최대 규모의 감축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를 인수를 했잖아요. 최근에 인수를 하자마자 대규모 정리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뭐 소송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소셜 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대규모의 감축에 들어갔다. 트위터 직원들은 정리해고에 반발하면서 머스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고요. 이번 해고 규모는 약 3,700명으로 전체 직원 가운데 50%가량에 달할 것으로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머스크가 이제 440억 달러 인수를 했잖아요. 62조 4천억 원. 갑자기 또 트위터 얘기를 하니까 또 외국은 트위터를 또 많이 쓰죠. 트위터를. 아무튼 수익성 개선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번 그 해고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3,700명이 전체 직원 가운데 50% 가량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50% 직원을 바로 그냥 정리해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엄청난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증권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증권은 어느 정도의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 이렇게 이제 고용이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경기 침체가 실제로 뭔가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현재 물론 그 현재 실제 상황, 우리의 어떤 생활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폭풍이 정말 뒷밤에 느껴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 겁니다. 차후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 연준에서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하는 것들이 먹혀들고 있구나라고 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뭔가 금리 인상을 좀 뭐 줄여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해서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마지막은 이제 현재 그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미국 연준의 이사가 인플레 억제가 갈 길이 멀고 또 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최근 발표된 10월 CPI 상승률이 확연한 둔화세를 보였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이 이제 미 연준의 이사인데요. 이분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밝혔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긴 한데, 자, 근데 이 다음에 한 게,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은 좋은 소식이다.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 고려하기 전에 계속해서 물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지속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PI 상승률이 7.7%보다 7%도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보다 어디까지 이를지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이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증시에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이를 것이냐, 5 정도 갈 것이냐, 뭐 5.5가 갈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를 찍고 주식 신호등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나시고 주식시장에서 다들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